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누군지 정체 모를 영웅들이 등장해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줬고 이는 위기 극복으로 이어졌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는 현찰보다 더 귀한 사연 있는 금을 대가 없이 내어주질 않나.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도 돈 받고도 하기 힘든 봉사활동을 하지 않나. 이번엔 또 대구로 내려가 희생하시는 의사, 간호사님들까지. 이분들은 도저히 자본주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영웅들을 제외하더라도 위기를 많이 겪고 강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나보다 남들을 배려하는 국민성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한국을 보고 미국인들이 나도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미국 ABC 뉴스는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 박스를 전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음식물 박스를 청년 자원봉사자가 직접 배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이 힘든 현 상황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이 든 박스를 직접 배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음식들을 분류해서 박스에 넣고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의 집까지 배달하는 모습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이유는 격리자와의 대면 접촉을 피하는 동시에 자가격리자의 존재를 이웃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며 자가격리자의 존재가 이웃에게 알려질 경우 불안감이 조성되고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배려와 함께 배달되는 음식들은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영상 속 설명을 보면 9만원 정도의 음식이 담긴 박스가 자가격리자에게 배달되는데 쇠고기 국물, 삼계탕, 포도주스 등 일회용 먹거리, 인스턴트 음식뿐 아니라 쌀은 물론 배와 사과 등 과일과 고구마, 일회용 먹거리 등 지역 특산품이 같이 배달되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 뿐 아니라 개인병원 의사들 역시 휴업을 하고 대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승구 대구의사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의원에 10일간 휴가를 내고 의료봉사를 위해 치료 거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간 이승구 의사는 급증하는 확진자 수에 비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고 의사회 회원들과 동료들에게 대구를 위해 달려와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500여 명의 전국 의사와 간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 도와달라는 문자 하나에 차 타고 몇 시간을 달려가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남들 아픈 건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봉사를 가지 않더라도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조심하고 있는 시민의식도 이번 위기를 넘기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어 해외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프랑스 출신의 얀르 발리라는 사람의 SNS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상황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외국인들의 우려를 풍자하듯 한국의 마트 상황을 보여주며 반어적 표현들로 피드를 올렸습니다. 올린 글에는 라면은 너무 비싸서 세일은 엄두도 못 낸다 라고 적었지만 2,860원으로 세일된 저렴한 가격의 라면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각종 생필품들이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 했지만 재고가 가득 차 있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렇듯 이웃 시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한국의 마트의 상황에 해외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위험해도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음식물을 배달하고 문자 하나에 의사들이 500명씩 때로 몰려가 의료봉사를 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인의 모습에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놀랍네요. 우리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끝내주죠. 세계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랑 다른 점.
한국이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휴지 한 롤 더 차지하려고 싸운다. 우린 저 나라에 끝내주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한국. 멋져요. 멋져. 멋지다고요. 잘했어요.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놀랍도록 좋은 사람들. 존경합니다. 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길래 저렇게 단결하는 것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치료제 개발에 투입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는 IBM이 제작한 슈퍼컴퓨터 서밋을 이용해 임상 시험 중이거나 시판 중인 약물과 천연 화합물 8,000여 개를 분석해 77개 약물을 치료제 1차 후보로, 여기서 다시 2차로 탑7의 후보를 골라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일반 컴퓨터를 썼다면 몇 달이 걸리는 일을 이틀 만에 마쳤다고 합니다. 이 약물들이 실제로 돌기 단백질에 결합되면 인간세포 감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임상시험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총망라한 브리프를 발간하며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등록된 치료제에 대한 임상실험은 총 53건이고 이 중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의약품은 에비브의 HIV 치료제 칼레트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신규 등록된 치료제 관련 약물 중재 임상시험은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제약사 주도 21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및 정부 후원 임상시험은 2건이었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도 총 9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5월 초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상하이 보건 임상센터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용도의 목적에 치료제로 개발하던 렘데시비르도 올해 1월 미국 확진자 대상 동정적 사용 사례에서 복용 후 하루 만에 호전된 사례가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보고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을 허가받아 환자 모집을 시작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도 임상 3상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2건을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셀트리온이 이번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화항체 후보군을 확보했습니다. 중화항체는 병을 무력화해 인체의 회복을 돕는 기능성 항체로 치료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힙니다. 셀트리온 회장은 회복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 항원에 결합하는 300종의 항체 후보군을 확보했다며 7월에 임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거쳐 현재는 질병관리본부, 충북대와 함께 항체의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00종의 후보군 중에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가장 큰 항체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뛰어난 항체를 선별해 중화 능력을 최종 확인한 뒤 동물시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친 다음 치료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측은 임상 1, 2, 3 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임상계획을 효과적으로 설계해 투약을 지약시키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투입될 때까지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는 임상시험을 조정해 최대한 빠르게 의료 현장에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셀트리온 측의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면 한 달에 100만 명 분량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길래 이렇게 위기만 오면 이름 없는 영웅들이 어벤져스 소집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타나 상황을 정리하고 유유히 사라지시는 거죠? 아니, 문자 하나에 의사 간호사 500명이 모였다잖아요. 말이 500명이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제네바 선언을 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라고 해도 무섭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엄마, 아빠, 소중한 사람들의 염려와 눈물을 뒤로하고 사명감에 활약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의료 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개 숙여 당신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꼭 몸조심히 돌아와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블룸버그 통신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80세 이상 환자 예방접종 위험 경고라는 제목과 함께 노르웨이 정부는 23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처음 투여받은 후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 노르웨이는 이 사망자들 중 13명이 부검을 받았고 그 결과 특히 노약자들의 부작용이 심각했음을 암시한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원은 몸이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백신 부작용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라며 화이자 백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르웨이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사람들의 수는 놀랍지 않으며 기대한 것과 일치한다 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을 약 190만 개 투여한 뒤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21건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고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며 이는 100만 회당 11.1건의 발병률이다. 노르웨이 당국이 조사한 29건의 부작용 중 거의 4분의 3 이상이 80세 이상이었다 보도했습니다. 즉 화이자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은 10만 명당 1명꼴로 매우 안전하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에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깎아내리며 중국산 백신이 더욱 안전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노르웨이 노인 23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이후 중국 보건 전문가들이 화이자 등이 생산한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안전상 이유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했고, 양잔추 중국 우한대 바이러스 연구소 교수는 사망사고가 백신에 의한 것으로 입증된다며 mRNA 백신의 효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의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되기는 어렵다. 반면 보다 성숙한 기술을 가진 중국의 비활성화 백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는 모두 새로운 기술인 mRNA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mRNA 백신은 바이러스 핵산을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든 백신을 말하는데, 인체 세포에 주입된 mRNA 백신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을 만들며 이 단백질이 코로나19 항체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mRNA 백신이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접종자들이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백신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그야말로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의사당을 점령해버리는 난동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경관들이 부상을 입자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까지 미국을 점령할 수 있고, 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2배나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는 지금까지 미국 10개 주에서 이미 76건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최근 동향을 살펴본 결과 향후 몇 달 내에 급격한 확산세를 보일 것이다 말했습니다. CDC의 코로나19 대응 모델링 팀 책임자 미셀 조한스는 변종으로 인한 감염자 수 증가는 이미 긴장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해 사망률을 끌어올릴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황이 다시 한번 최악으로 치닫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팬데믹 기간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자기 잘못 없이 일자리와 급여에 수반되는 존엄과 존경을 잃었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라며 2천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며 미국은 2천조 원으로 첫 번째 미국인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추가 현금 지원, 즉 이전에 600달러를 지급한 것을 합하며 3억 3천만 명에 육박하는 미국인 모두가 2,000달러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실업수당을 기존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늘리고 지급시한도 3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확대. 세 번째,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기간을 1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네 번째, 유급휴가 및 아동세제 혜택 확대. 다섯 번째, 주지방정부 지원금 3,500달러. 여섯 번째, 학교들의 1,700억 달러 지원. 여기에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2배나 올려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누구도 빈곤선 이하로 살아선 안 된다 전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비전을 입법화하는 작업에 곧장 착수하겠다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주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설정됐습니다. 워싱턴 DC는 시간당 15달러, 캘리포니아 14달러, 매사추세츠 13.5달러, 뉴욕 12.5달러 등 대도시들은 그나마 큰 변동이 없지만 엘라베마, 조지아,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22개의 주는 현재 최저임금 7.5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갑자기 2배로 올라버리게 됩니다. 이 지역들의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너무나도 쇼킹한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아베 신조가 최측근들의 뇌물 등 온갖 비리 혐의로 총리직을 물러난 데 이어서 스가 총리의 최측근도 최근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본 검찰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요시카와 전 농림상은 대형 계란 생산 업체로부터 농림상 재임 중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0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카와 전 농림상은 500만엔은 단순히 장관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매일 수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긴급 사태까지 선언한 상황 속에서 스가 총리가 수차례 회식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자신의 회식이 문제가 되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40분 정도 회식 자리에 남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 국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일본의 상황에 뉴욕타임스는 도쿄올림픽 개최 전망 어둡다.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쿄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올림픽 준비로 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올림픽 연기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썼다. 올림픽이 열리지 못한다면 일본에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다. 보도했고 AP통신과 영국의 가디언, 스카이스포츠마저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정은경 청장의 전권 갖고 지휘하라.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은경 청장의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접종 단계에서도 국민에게 모든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잘 유지해달라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언론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 점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대부분의 국가 대통령들과는 달리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모든 권한을 전문가들에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극찬받고 있는 점이 바로 투명성인데요. 덕분에 한국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아무리 대통령이 생방송을 통해 백신 접종하는 모습을 내보내도 예상보다 저조한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소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은 고작 64%, 일본은 69%, 심지어 백신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있는 영국도 79%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이들을 모두 뛰어넘은 83%입니다.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